안녕하세요. 네, 우리 디딤돌대학 17주차 엑셀 5번째 수업입니다. 벌써 17번째 수업입니다. 방학이 돼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원해 보이시나요? 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우리 17주차 네, 엑셀 5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엑셀은 처음서부터 1차시 수업부터 잘 들으셔야지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엑셀 1차시 수업부터 시작을 못 하셨다면 네, 1차시 수업부터 다시 차근차근 듣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목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정렬, 자동 필터, 고급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자동 필터하고 고급 필터를 공부를 하였는데 자동 필터에 또 조금 고급 기능, 네, 자동 필터에서 중복 제거하는 방법. 중복이라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복된 거를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네, 그 결과를 선택해서 내가 뭔가 추출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또 하나 고급 필터는 지난 시간에는 고급 필터 조건을 하나만 줬었어요. 그죠? 하나만 주는 방법을 했었는데 사실 조건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건 2개 이상 주는 방법. 물론 조건을 2개 이상 주는데 AND하고 OR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우리 그죠? AND는 모두, 그리고, 뭐뭐면서, 그죠? 교집합. 그 다음에 OR라는 것은 거나 또는 합집합. 네, 그런 것들. 그래서 AND는 조건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OR는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AND하고 OR 조건에 관련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짜 함수, 드디어 이제 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는 날짜 함수가 있고 또 수학 함수가 있는데 오늘은 날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샘플 파일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그거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한 거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저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네,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 파일을 불러오실 건데요. 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파일 좀 고칠게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 자, 여러분 여기 4행 1행 2행 3행 4행이잖아요. 네, 4행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1, 2, 3, 4에다 클릭하셔야 돼요. 4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십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삽입. 그래서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행이 하나 삽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을 삽입시켰어요. 다시 한번요. 자, 1, 2, 3, 4행 이렇게 있는데 3하고 4 사이에 행을 하나 더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4를 클릭하신 다음에 4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네, 행이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입력할 거냐면요. 할인율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시겠어요? 네, 할인율.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0%라고 한번 찍어 주세요. 할인율 20%. 그런 다음에 당연히 2개 범위 잡으시고요. 네, 범위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 요거 가운데 정렬 하는 거 우리 아시죠? 네,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도 모든 테두리 주시고요. 네, 할인율도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주면 조금 더 낫겠죠? 네. 자, 할인율 주는 이유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조금 만들 거예요. 뭐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네, 월 임대료 착한 임대료 해가지고 임대료 낮춰서 받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를 20% 낮춰주는 거. 그래서 임대료를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Alt 엔터 하신 다음에 임대료 할인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요거 약간 넓히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렇게 주고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색깔 줄게요. 이렇게. 자, 요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다음에 얘랑 똑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셀 서식 가서 우리 테두리, 그래서 우리 대각선 주는 거 했었죠. 이렇게 요 두 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자, 원래 월 임대료가 90만원인데 네,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20%를 낮추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20%를 낮추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을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주소를 선택했을 때, 셀 주소 선택했을 때 F4키 2번을 눌렀었어요. 그죠? F4키 2번을 눌러서 혼합 주소를 만들었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해볼게요. 자, 계산식을 줄 때는 는 주잖아요. 그죠? 계산식 는. 네, 계산식 는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요거 곱하기인 거 아시죠? 네, 곱하기 그 다음에 할인율 임대료에서 20%를 할인해서 받으려고 해요, 주인이. 네, 그래서 여기 있는 20%를 이렇게 클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영 헤어샵의 월 임대료가 90만원이었는데 임대료 할인을 18만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8만원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90만원에서 18만원을 빼주면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요 앞에다가 원래 있는 월 임대료 이거에서 그죠? 빼기 여기다가 괄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그러면 아까 요거 계산한 게 18만원이었고 현재 임대료는 90만원. 그래서 90만원에서 18만원을 빼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해주면 네, 원래는 90만원이었지만 18만원 할인을 받아서 72만원만 월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죠. 요 계산하는 거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식 는 들어가는데 원래 월 임대료에서 빼기 할인율을 빼주는데 할인율은 가로 열고 월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할인율 20% 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90만원에다가 20%를 곱하면은 18만원. 그래서 90만원에서 빼기 18만원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72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 헤어샵에
20% 할인한 임대료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 엑셀은 첫 번째만 계산을 해주고, 네,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서 이렇게 수식 복사 가능하죠. 네,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죠?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뜨죠. 숫자가 잘못됐다라는 에러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엑셀은 수식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원래 있는 수식을 보시면 F6 빼기, 그러니까 F6이라는 것은 요 셀 주소 말하는 거죠. 셀 위치, 셀 주소, 그죠? 그래서 F6 빼기 가로 F6 곱하기 C4 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행은 6이 7로 바뀌죠. F7 빼기 F7 곱하기 C5 이렇게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775로 바뀌었죠. 7행 7행 5행, 그죠? 그 다음에는 886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886. 그러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이 그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행이, 그죠? 이 다음은 클릭해주면 10, 그 다음에 8, 8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 되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 20%라는 거는 0 헤어샵도 20%, 크린 세탁도 20%, 24 편의점도 20%, 이 20%라는 것은 변하는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은 C5라고 그랬는데 C5는 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6이라고 그랬는데 C6은 얘거든요. 그러면 금방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각각의 임대료에다가 몽땅 다 20% 할인을 해줄 거니까 이 20%라는 거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거를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값을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절대 주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 잘못된 건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월 임대료에서 빼기 가로 열고 월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20% 요거, 그죠? C4가 20%인데 이 C4 20%라는 값은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절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 상대 주소, 이거를 변하는 게 뭐냐면 F4키라 그랬었어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했었을 때랑 똑같이요. 그래서 키보드 맨 상단에 위에 있는 F4, 키보드 맨 위에 있는 F4키를 한번 누르면 $C, $4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달러가 두 개 나와져 있는 건 절대 주소. 그런데 F4를 한 번 더 누르면 달러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달러가 하나 있는 거는 혼합 주소. 달러가 하나 있는 건 혼합 주소. 그런데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건 상대 주소. 자, 이렇게 F4를 누를 때마다 달러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F4를 누를 때마다 달러 위치가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 요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 그죠? F4를 누를 때마다 달러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F4를 눌렀더니 달러가 C하고 4 앞에 달러가 두 개 나와져 있잖아요. 네. 달러가 두 개 나와져 있는 거는 절대 주소. 절대 주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 20%라는 건 절대 안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몽땅 다 그냥 C4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엔터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네, 이렇게 복사를 했더니 아까는 에러 나왔지만 지금은 에러가 안 나왔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여기에도 C4, 그죠? 밑에 복사한 부분도 C4, 아랫부분도 C4, 여기도 C4, 그죠? C4라는 주소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안 변했지요. 그래서 안 변하는 값, 이거를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절대 주소.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줄 때 여기 있는 값은 고정적으로 항상 똑같은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반드시 F4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F4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절대 주소입니다. 되셨죠? 네. 만약에 F4 키를 안 눌렀을 때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달러가 하나도 없을 때 달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는 4라는 값이 5, 6, 7, 8, 9하고 변합니다. 그죠? 변하기 때문에 값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그죠? 자, 채우기 핸들 할 때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생겼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이 1로 복사되고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수식이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복사가 되냐면 6행이면 7행으로 8행으로 9행으로 이렇게 행 숫자가 하나씩 변경이 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복사할 때 월 임대료는 그냥 이 밑에 거를 해주면 맞는데 20%라는 값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20% C4 부분에서 여기 C4 부분에서 반드시 키보드 맨 꼭대기에 있는 F4 키를 한번 누릅니다. 네, F4 키를 한번 누르면 C하고 4 앞에 달러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달러 두 개가 붙는 거는 절대 주소. 그래서 엔터 해주면 자, 수식 복사합니다. 여기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제 에러 안 나오죠. 여기는 행을 아무리 바꿔도 C4가 안 변해요. 그죠? 네, 변하지 않는 값, 그거를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게 절대 주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가 두 개 있는 게 절대 주소, 달러 하나 있으면 혼합 주소, 그 다음에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는 상대 주소입니다. 그죠? 절대 주소는 변하지 않는 값을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주소, 혼합 주소, 상대 주소, 그거를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동 필터에서 중복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학습을 한다 그랬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 14행에다가 자, 14행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또 똑같이 오른쪽 키 눌러서 삽입,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 칸이 늘어났죠? 이렇게 14행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우리 분식 있는 부분 요거를 범위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범위 잡아서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 14행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요거를 없애고 싶을 때는 키보드 맨 위 왼쪽에 ESC 에스케이프 키라는 게 있어요. ESC 키를 눌러주시면, 키보드 ESC 키를 눌러주시면 물결 모양이 없어지죠. 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우리 분식이라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중복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자동 필터를 할 때는요, 자동 필터, 그죠? 자동 필터를 할 때는 필드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는다 그랬었어요. 그죠? 단, 이 아랫부분은 여기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자동 필터는 이렇게 범위 잡는다 그랬었어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동 필터를 들어가는데, 자동 필터 들어가기 전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여기 데이터 탭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어요. 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두 선택되어 있죠? 이 모두 선택되어 있는 거를 모두 선택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선택 취소를 해주시면 V체크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입주상가에 우리 분식이 둘이나 있잖아요. 입주상가는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입주상가는 이름이 다 달라야 되는데 우리 분식이 두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입주상가 올렸다 내렸다 되죠? 요 입주상가에 중복된 걸 제거하라 이런 거죠. 입주상가에 중복된 걸 제거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주상가 V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 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까 요 밑에 우리 분식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삭제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복된 제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 필터 하기 전에 필기명 포함한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를 선택하시고 여기 V체크가 모두 되어 있어요. 그죠? 선택된 걸 취소를 한 다음에 어떤 걸로 중복 제거를 할 거냐면 입주상가. 그래서 입주상가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한 개가 제거됐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제 요 부분이 제거가 됐죠. 제거된 거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범위 잡으시고 우리 자동 필터 어떻게 했었죠? 데이터 필터. 요게 자동 필터예요. 그죠? 데이터 필터, 자동 필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뭐만 한번 볼까요? 구분해서 나는 모두 선택이 아니라 편의시설만 볼 거야 하고 확인해주면 편의시설에 대한 결과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나는 얘를 오른쪽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건데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테두리는 제외를 할 거고 테두리 선 그리는 건 제외를 할 거고 행렬 바꿔서 행하고 열을 바꿔서 출력을 하고 싶어 했을 때 확인을 해주면 보세요. 이렇게 자 겉에 테두리 선 안 나왔어요. 그죠? 테두리 선 안 나왔고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그죠? 임대 입주상가 구분이 이렇게 행으로 O행에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B열에 나와져 있잖아요. 행렬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행렬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겁니다. 되셨나요? 물론 지금 결과물 이거를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주면 다시 원상태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동 필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복 제거하고 전체 범위 잡고 전체 범위 요만큼만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만큼 잡고 필터인데 요번에는 구분이 모두가 아니라 음식점만 보고 싶다 확인.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건데 테두리는 안 할 거고 행하고 열을 바꿔서 출력을 하겠다 하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
예, 요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 나오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급 필터인데, 고급 필터 지난번에 이 작업에서 고급 필터 했었어요. 그죠? 이 작업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작업. 이 작업에서 고급 필터를 할 건데,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요거는 잠깐 지우고 오른쪽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상 A열 너비, 시험 볼 때는 A열 너비, A열, B열, C열 이렇게 냈는데, 시험 볼 때는 A열 너비 오른쪽 키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합니다. 열 너비를 1로 하겠습니다. 열 너비 1. 네, 이렇게. 그래서 자,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1작업을 클릭하신 다음에 B5부터 H12 13까지 B5부터 H13까지 복사,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 아니면 컨트롤 C도 아시죠? 네, 컨트롤 C나 아니면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 한 다음에 이 작업 클릭하신 다음에 이 작업 클릭하시는 거예요. B2 클릭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해줘도 상관없죠.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키 눌러서 붙여넣기. 샵샵하고 나온 거는 F하고 G 사이에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키 누르고 끌어주고, 또 G하고 H 사이에서 마우스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면 원상태 나오죠. 네. 자, 여기도 지금 약간 잘렸네요. 그러면 C하고 D 사이에서 약간 늘려주면 이렇게 글씨가 다 나오네요. 자, 고급 필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급 필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반드시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조건을 주는데, 조건은 반드시 필드명은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조건을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구분이 학원이다.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을 주고 싶다.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 구분이 학원이라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구분, 그죠? 구분 필드명을 오른쪽 복사한 다음에 조건을 만약에 B13에다 줘라. 그러면은 B13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붙여넣기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이 학원 그랬으니까 학원, 여기다가는 학원은 쓰셔도 되고 복사하셔도 됩니다. 학원 이렇게. 단 필드명은 반드시 복사 붙여넣기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조건 하나만 줬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구분이 학원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실평수가, 그러면 실평수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필드명 바로 옆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평수가 15 이상 그러면은 숫자를 줄 때는 부등호를 먼저 준다 그랬었죠, 여러분. 네. 조건을 줄 때 숫자는 앞에 부등호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주시고 15 이상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이냐면 구분이 학원이고, 그리고 실평수가 15 이상인 것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학원이고 실평수가 15 이상인 것만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구분이 학원이고 그리고 실평수가 15 이상, 그러면 얘는 조건이 뭐가 되냐면 뭐뭐이고 그랬기 때문에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AND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그죠 여러분? 전체 범위 잡고 어떻게 하죠? 데이터 고급 필터는 고급이라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어디요? 다른 장소 복사 선택하십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른 장소 복사 선택하시고 목록 범위 한 번 더 목록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그대로 클릭하자마자 그대로 여기 조건 이 정도 여기 금방 우리 여기 조건 줬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 범위 잡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만약에 B17에다가 복사 위치 출력하라 그러면 B17 클릭만 하고 확인해 주시면 보세요. 학원이면서 실평수가 15 이상인 애들의 결과만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요. 자, 조건을 줄 때는 고급 필터는 반드시 조건을 먼저 주고 시작한다 그랬었어요. 고급 필터를 하는 이유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출한 결과만 따로 뽑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고급 필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거냐면 조건을 여기다 먼저 주는데 조건을 줄 때 고급 필터는 반드시 필드명은 복사 붙여넣기 해준다 그랬고 밑에 값을 줄 때는 문자는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부등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요번에는 조건이 구분이 복사 컨트롤 C 조건 B14에다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구분이 요번에는 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분 아까 학원 했으니까 요번엔 편의시설이라고 할게요. 편의시설 이렇게 구분이 편의시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로 할까요? 월임대료가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월임대료가 요번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해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에요. 자, 100만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구분이 편의시설이고 그리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 이때는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범위 잡고 다시 들어갑니다. 고급은 어디 있는 거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 복사 선택하시고 반드시 목록 범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조건 범위 클릭하고 여기 구분서부터 100만 이상이라는 것까지 범위 잡으시고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요번에는 B18에다가 출력하겠습니다. 네, 확인 해주시면 편의시설이고 임대료 100만원 이상인 게 데이터가 하나뿐이 없네요. 그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또 요거 지우고요. 요번엔 뭐로 할 거냐면 제가 얘를 이 밑에다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100만원 이상이라는 거를 다음 줄에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조건이 건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분이 편의시설이거나 또는 월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줄 때는 같은 줄에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구분이 편의시설이고 그리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 이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요 밑에다 줬어요. 그러면 얘는 구분이 편의시설이거나 또는 월 임대료가 100만원 이상 이거는 OR 건화 논리회로가 건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실행해 볼게요. 전체 범위 잡고 고급. 자, 다른 장소 똑같습니다. 목록 범위 다시 한번 반드시 잡아주시고 왜 목록 범위를 다시 한번 잡냐면요. 이전에 잡긴 했지만 가끔 목록 범위가 엉뚱하게 잡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록 범위를 다시 한번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아까는 이렇게만 줬지만 지금은 이만큼이죠. 아까는 이렇게 잡았지만 지금 이만큼이에요. 왜냐면은 100만원 이상이라는 게 여기 16캔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어디다가 B19에다가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아까보다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할 땐 데이터가 하나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건화하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건화라는 거는 이 조건도 성립하고 또 이 조건 성립해도 추출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편의시설도 다 나오는 거고 100만원 이상인 애들도 무조건 나오는 거죠. 편의시설인 애들, 100만원 이상인 애들 다 나오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편의시설이고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두 조건이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인데 100만원이 아니니까 얘는 데이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편의시설이 아니니까 얘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편의시설이고 100만원 이상이니까 얘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뿐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같은 줄을 쓸 때는 뭐뭐이고 그리고 뭐뭐면서 이럴 때는 같은 줄에다 데이터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나 또는 그죠? 이럴 때는 한 줄 밑에다가 출력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게 거나 되셨나요? 네. 그래서 고급 필터 두 가지 AND하고 OR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같은 줄일 때는 AND, 그 다음에 다른 줄일 땐 OR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지금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할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급 필터 조건 2개 이상인 것까지 했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 날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함수입니다. 자, 날짜 함수. 날짜 함수는요, 우리 3작업에서 연습을 해볼까요? 3작업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날짜 함수는 저는 여기서부터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넓게 하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많이 보이시게 좀 이렇게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 함수. 자, 날짜 함수. 첫 번째 날짜 함수는 일단 뭐든지 엑셀에선 수식이 들어가면 는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날짜 함수에서 첫 번째 today라는 거 있어요. today. T-O-D-A-Y. 영어 단어 똑같아요. T-O, 대문자 쓸까요? T-O-D-A-Y. today. 하고 가로 열고 그냥 바로 닫아줘요. 이렇게. today 가로 열고 바로 닫아줍니다. today 쓰고 는 today 쓰시고 가로 열고 바로 닫아주세요. 가로 열고 바로 그냥 닫아줘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날짜가 나오죠. 오늘 7월 31일 오늘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면 는 today 가로 열고 닫으면 시스템에 설정된, 내 컴퓨터에 설정된 오늘의 날짜가 출력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단,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의 날짜가 잘못되어 있으면 날짜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되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날짜 되어 있는 거 요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그래서 이게 날짜가 제대로 7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엉뚱한 날짜로 선택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가 31일인데 다른 날짜로 출력이 됐네?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하단 날짜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는 today 오늘의 날짜 출력하는 거 함수 첫 번째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수 는 요번에는 NOW 는 now 쓰시고 가로 열고 그냥 바로 닫아요. 얘도 는 now 가로 열고 닫고 합니다. 엔터 했더니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옵니다. 그죠? 는 today는 날짜만 출력, 는 now는 날짜하고 시간도 출력.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함수 두 개
는 today 날짜, 그 다음에 는 나오는 날짜하고 시간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네. 자, 요번에는 year, month, day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year, month, day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는 year 가로 안에, 자, year이라는 것은 연도잖아요. 연도는 우리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는 거예요. 날짜의 연도. 그러면 year 가로 안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나와줘야 되냐면 날짜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year 가로 안에는 날짜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날짜 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자, 날짜 형태는 겹다운표 안에다가, 여러분, 겹다운표 안에다가 2021년 우리 날짜 사이에는 하이폰이나 슬래시 준다 그랬었죠. 7월 31일 이렇게 주는 게 날짜예요. 자, 겹다운표 안에다가 연도 하이폰 달 하이폰 1 이렇게 주는 게 날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엔터를 해주면 2021년 7월 30일에 연도만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2021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한 번. 또 는 year인데 year 연도인데 year 가로 안에는 날짜가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날짜는 겹다운표 안에다가 2021년 7월 31일 줬잖아요. 그런데 화면에서 보니까 얘도 날짜예요. 얘가 날짜죠. 아까 today 썼던 거 2021 7월 31일이라는 거. 그래서 날짜가 들어있는 셀, 여기가 날짜잖아요. 그죠?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아줘도, 그러면 C2, 여기가 C2잖아요. C2 셀에 들어있는 날짜의 연도를 출력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했더니 당연히 얘도 2021이 나와요. 왜냐면은 C2가 얘잖아요. 이 날짜의 연도니까 2021이 나온 거죠. 자, 또 하나 방법 또 있습니다. 또 는 한 다음에 year 하고 가로 열고, 자, year 가로 안에는 날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겹다운표 안에다가 연월 1 써줬고, 두 번째는 날짜가 들어있는 이 셀을 클릭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today라는 함수, today, today는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닫고는, 자, 여기 얘 가로 열고 닫고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로 열고 닫고는 today 안에 있는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year 가로 열었으니까 year에 가로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year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날짜의 연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today 함수 자체가 오늘 날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줘도, 엔터 해줘도 당연히 2021이 나오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year 가로 안에, year, year이라는 함수 가로 안에는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 날짜 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겹다운표 안에다 이렇게 날짜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직접 날짜를 출력하는 함수를 적는 방법. 셋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연도를 했으니까 달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onth, 달, month. 그러면 year, month, day 가로 안에는 전부 날짜가 들어가요. 얘도 당연히 날짜를 써줘야 합니다. month 가로 안에도. 그러면 날짜 쓰는 방법 세 가지, 그죠? 겹다운표 안에다 날짜가 들어있는 셀, 아니면은 today라는 함수. 자, 그러면 자, month,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날짜죠, 여러분. 요거 C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하면
7월이니까 7하고 출력이 되겠죠? 여기 7하고 나오죠? 또 는 month 요번에는 today 하면서 써볼게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고 그러면 오늘 날짜 today 오늘 날짜에 달을 출력해 그러면 얘도 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year이라는 함수랑 month라는 함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이를 구할 때 그죠? 아니면은 month는 이번 달 우리 고객 중에서 생일이 7월인 고객들한테 DM 발송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직원 중에서 생일이 10월인 직원들한테 뭔가 상을 주겠다 뭐 이런 거 할 때 구해주는 게 month가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day가 있죠. day day는 1이잖아요. 연, 월, 일. 자 그러면 똑같이 또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주면 31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는 또 day 한 다음에 today 그죠? today 해줘도 똑같은 얘기죠. today 오늘 날짜에 1을 출력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거 가지고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나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나이. 자 그러면 는 한 다음에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구하잖아요. 그죠? 현재 날짜의 연도다 그러면은 연도 year 연도 그죠? 현재 날짜 뭐라 그러냐면 today 이거 배웠네요. 그죠? 여기에서 빼기 내가 태어난 연도 year 내가 태어난 연도.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짜 그죠? 생년월일 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러면 겹다한 표 안에다가 나는 2000년 11월 30일 날 태어났어. 이렇게 해주면 나이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21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태어나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 더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생은 22살이 맞잖아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를 구하세요. 이열 함수를 사용해서 나이를 구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이열 가로 안에다 today 빼기 이열 가로 안에다가 생년월일 겹다한 표 안에다 생년월일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가 입사한 연도 얼만큼 입사했는지 그죠? 입사한 연도 그죠? 얼마나 됐는지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 입사 연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죠. year 가로 안에다가 오늘 날짜 today 그죠? today 한 다음에 또 빼기 또 year year 언제 입사했는지. 그러면 나는 2015년도 5월 2일날 입사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입사한 연도는 6년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함수 앞에는 는을 써주셔야 돼요. 엑셀에서는 는을 써줘야지만 자 내가 수식 쓸 거니까 너 계산해 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year 그죠? year 여기 맨 처음엔 today, now 그 다음에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나이 구하는 거, 입사 연도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요번에는 HOU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hour, 시간의 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시. 그러면 얘는 hour, minute, second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을 써주셔야 돼요. 시간을. 아까 year, month, day 가로 안에는 날짜를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hour, minute, second 가로 안에는 그 함수 가로 안에는 시간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 쓰는 방법 아까랑 똑같습니다. 겹다한 표 안에다가 시분초 겹다한 표 안에다 시분초. 그러면 만약에 내가 5시 시간 사이에는 콜론 주는 거 아시죠? 콜론 5시 30분 콜론 20초다. 겹다한 표 닫고 겹다한 표 안에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시 30분 20초의 시간은 몇 시야?
5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또 하나는, 그럼 또 하나는 똑같이 HOUR 구하는데, 시간을 구하는데, 아까 여기 시간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까 now에서 시간 구한 거 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시간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항상 시간은 시분초, 이게 시분 또는 시분초 이게 나와줘야지 시간이죠. 네, 그래서 시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새벽 2시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OUR 하신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시간의 함수, 시간 구해주는 함수 뭐가 있었나요? 아까 now, NOW 가로 열고 닫고 한 번 더 닫고, 빨간색 가로 열고 닫고는 now 함수의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까만색 가로 닫는 거는 hour 가로 열고 닫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시간에 여기 그죠? 현재 시간 나온 거에 시 하니까 2하고 나온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분은 minute잖아요. 그죠? minute. 자, 그러면은 minute 가로 안에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시간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이 안에도 시간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써주려면,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져 있는 시간을 클릭하셔도 되고, 자, 가로 닫고 엔터 해줘도 똑같이 56분이라는 거 나오고, 그죠? 요번엔 똑같이 또 minute 한 다음에 함수, 어떤 함수요? NOW 함수 이렇게 해주고 엔터 해줘도 분이 나오고.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컨드, 초 요번에는 초도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now 함수 쓸까요? now 이렇게 해도 현재 44초. 아니면 세컨드 한 다음에 시간이 들어있는 셀, 요거 시간이 들어있는 셀, 그죠? 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셔도 초가 나오는 거죠. 초 당연히 변하죠. 지금 현재 초가 막 가고 있으니까. 그죠? 엔터 하면 네, 초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바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 있냐면 여기 year, 그 다음에 month, 그 다음에 day,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 구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고 했었죠? 입사 연도 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 hour, 그 다음에 minute, 분, 그 다음에 요거는 second, 초, 이렇게. 자, 그러면 함수 벌써 today, now,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날짜 함수에서 today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준다. 그죠? 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now도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주니까 는 now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year, month, day 가로 안에는 날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hour, minute, second 가로 안에는 반드시 뭐가 오죠? 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날짜의 연도다 그러면은 연도니까 year 가로 안에다 오늘 today 가로 열고 닫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자,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date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date. 자, 여러분이 date라는 함수를 쓰고 가로 열으니까 이 밑에 year, month, day라고 나와 있죠. year, month, day. 자, 이거 그대로 주시면 돼요. year 2021, month 7, day 30일 이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가로 닫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와져 있는 2021, 그 다음에 7, 31이라는 건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가 어떤 함수, 데이터 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엔터를 해주면은 날짜형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time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time 가로 열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hour, minute, second. 자, 그럼 이제 똑같이 hour, 2, 50, 12 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2하고 50하고 12는 그냥 단순한 숫자이지만 타임 함수에 의해서 시간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date라는 함수를 써서 금방 뭐 했냐면 연도, 여기 연도 콤마 월 콤마 1을 직접 썼었어요. 그죠? 직접 아까 2021 콤마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연도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연도가 들어있는 셀이요. 여기 있네요. 2021 콤마 월이 들어있는 셀 7 콤마 1이 들어있는 셀 클릭. 다 됐으니까 데이까지 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한 번 더요. 요번에는 그러면 타임도 TIME도 아까는 시분초 2 콤마 이렇게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가 들어있는 셀 시가 들어있는 셀 시가 들어있는 셀 아까 시가 요거를 시라 그럴까요? 시 요게 시 타임 시 그 다음에 분 초 이렇게 그러니까 셀을 클릭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아까 C는 3을 클릭했고 그 다음에 분은 0을 클릭했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초는 요걸 클릭했었는데 바뀌는 거죠. 초는 계속.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데이터 함수랑 타임 함수까지 함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데이즈 360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즈 360은요, DAY, 데이즈 360, 가로 열고, 데이즈 360을 보시면요, 여기,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첫 번째 날짜, 콤마 두 번째 날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날짜를 저는 today로 한번 해볼게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그죠?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는 겹다운표 한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요 150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50일 남았다는 얘기예요. D-Day. 네, 150일 남았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는 한 다음에 days days 360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날짜를 2021년 2월 3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를 today라고 할게요, 여러분. DAY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했더니 178이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2021년 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78일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만난 지 며칠 됐어 뭐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날수를 구하는 거 데이즈 360입니다. 날수 구하는 거 데이즈 360.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마지막 함수 있는데,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weekday. 예. weekday라는 함수는 잘 보시면, 시리얼 넘버, 콤마, 리턴 타입. 시리얼 넘버는 뭐를 뜻하냐면, 날짜를 뜻해요. 예, 날짜. 그래서, 날짜, weekday 가로하고 날짜, 콤마, 옵션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weekday 가로하고 날짜, 콤마, 옵션을 주는데 날짜 주는 방법은 어떻게 있었죠? today 주는 방법, 겹다운 편에다 날짜 주는 방법, 아니면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주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그럼 weekday라는 함수는 뭐냐면 요일을 숫자로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요일을 숫자로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라 월요일 대신에 숫자, 화요일 대신에 숫자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엑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위크데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나와져 있는 숫자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 무슨 요일이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위크데이 한 다음에 제가 투데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투데이 TODAY 가로 열고 닫고 엔터 했더니 보세요. 7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 7이라고 나온 이유는 왜 나왔냐면요. 1이 나오면은 일요일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에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요일이고요. 2라는 숫자가 나오면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죠? 약속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위크데이하고 가로 안에다가 날짜를 줬을 때는 숫자가 1이 나오면 일요일,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월요일, 그래서 7이 나오면 토요일.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위크데이 똑같이 날짜 today. 네. 그다음에 요번에는 옵션으로 콤마하고 1이라고 줘볼게요. 1 콤마하고 1. 아까는 옵션 1 안 줬잖아요. 1이라고 줬더니 아까도 7, 지금은 7. 그래서 얘는 today를 주거나 today, 1을 주거나 출력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숫자 1이 나오면 일요일, 2가 나오면 월요일, 3이 나오면 화요일, 4가 나오면 수요일. 이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oday를 주나 today, 1을 주나 날짜를 주나 날짜, 1을 주나 하는 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만 더요. 요번에는 weekday 똑같이 날짜를 쓰는데요. today 날짜를 쓰는데 요번에는 콤마하고 2를 줄게요, 여러분. 2를 줬더니 엔터를 하면은 뭐가 나왔냐면 숫자가 요번엔 6이 나왔어요. 그죠?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1이 나오면 월요일이에요. 옵션으로 1을 줬을 때는. 그 다음에 2가 나오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무슨 요일일까요? 그렇죠. 수요일이죠. 그래서 쭉쭉 하다가 6이 나오면은 토요일, 그 다음에 7이 나오면은 일요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조금 진하게 하면, 네. 보이시죠? 그래서, 자, 얘는 위크데이 가로 안에다 날짜를 주거나 위크데이 가로 안에다 날짜, 1을 주면 일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 달력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 틀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주거나 날짜, 1을 하면은 일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나오면 일요일, 2가 나오면 월요일, 3이 나오면 화요일. 그래서 7이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크데이하고 날짜, 2를 줬을 땐 날짜, 2라는 옵션을 줬을 땐 1이 나오면은 월요일, 2가 나오면 화요일, 3이 나오면 수요일. 그래서 7이 나오면 일요일, 6이 나오면 토요일. 그죠? 그래서 여기는 6이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크데이 가로 안에다 날짜 들어가는데 날짜만 주던지 콤마하고 1을 주면은 일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 콤마하고 2를 주면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짜 함수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뭐뭐 있었죠? 자동 필터에서 중복 제거한 다음에 결과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 거 행렬 바꿔서,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AND 조건이랑 OR 조건 2개 이상 조건 주는 거 했었죠. 그래서 AND 조건은 같은 줄에서 값을 같은 줄에, OR 조건은 다른 줄에. AND라는 것은 양쪽 조건이 그리고 뭐뭐면서 모두 이런 거고, OR 조건이라는 것은 또는 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AND는 둘 다 조건이 참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래도 참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함수 했습니다. 날짜 함수 첫 번째 today, 그 다음에 now. today, now는 가로 안에 인수가 없어요. 그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는 걸 인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oday는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 now는 컴퓨터에 설정된 날짜와 시간. 컴퓨터에서 설정된 날짜가 틀리면, 시간이 틀리면은 결과가 틀리겠죠. 네, 제대로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올바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ear, 그 다음에 month, day 가로 안에는 날짜. 날짜라는 것은 겹다한 편에다가 연도, 하이폰,
달 하이폰 1 또는 today 또는 날짜가 들어있는 셀, 그죠? 그 다음에 타임, hour, minute, second는 가로 안에다가 시간이 들어가는데, 시간을 주는 방법, 겹다운표 안에다가 시, 콜론, 분, 콜론, 초, 아니면 now 또는 시간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트랑 타임 함수 있는데, 데이트 함수는 연도 콤마 월 콤마 1 가로 닫고, 타임 함수는 시 콤마 분 콤마 초. 물론 연도 콤마 월 콤마 1에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도 월 1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할 수도 있고, 그죠? 타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데이즈 360. 데이즈 360이라는 거는 날수 가는 거죠. 첫 번째 날짜부터 두 번째 날짜까지의 날수. 그 다음에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요일을 숫자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었죠. 우리가 절대참조. 달러가 두 개 있는 거. 절대참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 그 다음에 달러가 하나 있는 건 혼합주소, 혼합참조. 그 다음에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건 상대참조까지 오늘 했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여러분. 네, 엑셀 사용하는 분야가, 활용하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모든 업무를 볼 때는 엑셀 주 업무로 활용을 합니다. 그죠? 왜냐면 계산도 빠르게 되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문서 작성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엑셀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긴 하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항상 엑셀을 잘 활용을 해야지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디지털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엑셀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시서부터 차근차근 엑셀을 공부하시면 활용도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